안녕하세요, 해강호정입니다. 자, 카카오 주식입니다. 오늘 뭐 좋다가 말았을 정도의 우리 투자 여러분들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뭐 날씨도 이렇게 좀 칙칙하게 비도 좀 오고 있는데, 카카오가 오늘 좋다 말았습니다. 어,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뭐 그렇게 기분 나빠할 상황들은 아니고요. 지금의 이런 그림들은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카카오의 주가 흐름들이 연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 잘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상승폭이 장중한 때 이제 2.9%까지 좀 올랐었기 때문에 오늘 기대했던 분들은 좀 더 카카오가 더 날아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오전에 좀 기대를 좀 했을 수도 있는데 오늘 뭐 다들 아시겠지만 시장 자체가 오전에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뭐 삼성전자가 이제 오늘 오후장에 SK하이닉스하고 이렇게 좀 반등이 강하게 나오면서 결국 오늘 장중 고점은 만들었는데 0.5%. 근데 장중 낙폭을 보면 저가가 마이너스 0.5%였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정도 가지고 오늘 시장 자체를 흔들었습니다. 코스피 지수 자체를 좀 흔들어대면서 실제로 증시의 이 시가총액 상위 주식들은 그렇게 오늘 재미있게 볼 수 있었던 날은 아니다. 이제 셀트리온 정도만 시총 상위 주식들 가운데서 좀 독보적으로 오늘 6% 가까이 오른 것을 좀 감안하면 뭐 카카오는 오늘 좀 아쉬운 모습이었다. 다만 이제 오늘 중요하게 좀 포인트, 단기적으로 좀 포인트 말씀드릴 거고요. 이번 주에 중요한 포인트들 좀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중국 쪽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제가 그 우리 회원분들에게도 좀 말씀드렸고 과거에 이제 제가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을 텐데 지금은 중국이 상당히 중요해요. 중국 좀 먼저 보고 올게요. 그 아무래도 카카오가 그 일반 그냥 그 개별 주식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 영향을 아무래도 받을 수밖에 없죠. 지금 중국 시장 한번 보시게 되면 어느 나라 해외 증시를 보더라도 지금 상해 종합지수, 그러니까 중국 같은 증시가 거의 없어요.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많이 빠졌고요. 최근에 이렇게 떨어진 가격들 전저점 정도 지금 딱 치고 오늘 요 정도에서 그냥 반등 강하게 나왔거든요. 제가 며칠 사이에 계속 중국 얘기했었던 것들이 며칠 사이에 이렇게 상승 양봉 나오면서 이제 5선 돌파하는 그림들이 나올 것으로 좀 기대를 했었기 때문인데 생각보다 빠르게 안 나왔어요. 근데 결국은 오늘은 이렇게 낙폭을 장 초반에 키웠어요. 그래서 국내 증시 아시겠지만 오늘 오전장에 주르륵 그냥 흘러내렸고요. 12시 정도인가요? 12시 정도 기점으로 해가지고 중국 증시 반등 나오면서 국내 증시도 빠르게 반등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내 증시가 오늘 코스피가 이렇게 상승 반전하는데 중국이 결국은 역할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 거예요. 12시 정도 맞죠? 12시 반인가요? 예. 대략 그때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그러면 어느 업종에서 시세가 나왔을까요? 결국은 IT 반도체였겠죠. 장 초반에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가지고 눌렀을 거고 오후장 그대로 반등 나왔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서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수 방어적인 역할을 좀 더 하는 거고 삼성전자하고는 좀 별도로 내수주에 좀 영향력이 좀 있고 뭐 이커머스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인터넷 포털 관련돼 있는 SNS 플랫폼 기반으로 이제 하는 사업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출 기반으로 하는 뭐 삼성전자라든가 뭐 현대차라든가 이런 그 전통적인 제조업 기업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반대로 장 초반에 시장이 약간 좀 주춤할 때 오히려 올랐었는데 점차적으로 뭐 윗꼬리가 달면서 오늘 뭐 주춤했다라고 좀 해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포인트로 좀 보고 있는 거는 그래서 중국 증시가 저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특별하게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부러지지만 않는다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오늘 크게 또 이벤트가 없어요. 보통 금요일하고 월요일은 이벤트가 없잖아요. 그거 아시죠? 금요일하고 월요일은 대외 변수가 큰 이벤트들이 없어요. 주로 이제 화수 목에 많이 몰려 있거든요. 이번 주도 마찬가지인데 자 오늘 밤에 미국 증시에 큰 이벤트가 없다 보니까 뭐 크게 뭐 무리해서 미국 증시가 크게 낙폭을 키울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자 그렇다고 보면 코스피 지수가 내일 정도도 뭐 양호한 그림들이 나온다라고 보면 카카오는 내일 정도도 뭐 조금 더 좋은 모습들 뭐 최소한 뭐 도지형 캔들 정도
이런 그림들 있죠. 이런 그림들이 여기 그냥 만들어지는 정도 수준은 분명히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 시장에서 그러면 내일도 오늘 이렇게 아래 꼬리 달면서 전저점 쌍바닥 확인하고 강하게 튀어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 쪽에서 내일 한 번 더 세게 올라와 준다 그러면 저는 뭐 너무 좋다 이렇게 보는 거고, 한국 증시는 그동안에 뭐 중국처럼 완전히 추세가 꺾여 내려가서 완전히 안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위에서 그래도 자리 잡고 있었던 만큼 상해 종합지수가 내일 만약에 반등이 또 한 번 강하게 나온다 그러면 우리 코스피 지수가 내일은 좀 더 좋은 모습 보일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 여기 직전 고점 여기 2535포인트 정도 있죠. 여기를 내일은 넘어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금요일날 코스피 지수는 어쨌든 매수 신호가 나온 상태에서 오늘 이 정도의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중국하고 미국 정도가 큰 문제만 없다 그러면 내일도 한 번 더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카카오도 분명히 긍정적으로 모습을 뭐 보여줄 거라고 저는 예상은 되는데, 제가 지금 한 얘기 중에 힌트가 있어요. 지수가 지금 날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날아가는 포인트가요, 제가 우리 카카오 주주분들에게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우리 저 유료 회원분들에게는 카카오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항상 IT 반도체 주식들 제가 담게 해드리고 있거든요. 반도체 주식 담아야 돼요. 갈 때 카카오가 2% 3% 오를 때 반도체 주식 5% 10%씩 올라요. 아니 삼성전자가 그렇게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삼성전자 대체는 그 2등 주식들이 그렇게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일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또 네덜란드 SML 또 ASML 또 저기 본사 방문하잖아요. 네덜란드에 내일 밤에, 한국 시간으로 내일 밤이 되겠죠. 유럽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 좀 감안하면 반도체 주식들이 한번 이렇게 세게 튀어나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슈들이 이벤트가 있으니까. 그냥 경제 관료나 아니면 뭐 기업의 회장이나 대표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뭐 그들 저기 그 SK 회장도 가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그 이재용도 가는 거고, 일단 대통령이 가니까 물밑 협상 먼저 해놓고 가서 사인 정도 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예상을 보통 그렇게 합니다. 보통은 물밑 협상을 미리 먼저 하거든요. 그러면 아마도 내일 네덜란드 가서 그 기업을 본사 방문했을 때는 뭔가 최소한의 기업들 간의 뭐 MOU라든가 뭐 계약 체결 아니면 투자 협약 같은 거 아니면 투자 유치와 관련된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보는 거죠. 기대.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오려면 어쨌든 반도체 쪽이잖아요. 반도체 쪽이니까 내일 만약에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든가 이쪽 반도체 주식들로 수급들이 쌍크를 몰려가면, 그래서 오늘 매수하는 포인트가 오늘 오전에 그래서 반도체 쪽은 매수 포인트였어요. 제가 투자 여러분들에게도 의견을 나간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카카오가 좀 주춤하더라도 반도체 주식들이 좀 뻥 띄워주면 결국은 이 계좌가 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거죠. 카카오가 내일 만약에 좀 힘을 조금 못 쓸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제 전망이니까. 무조건 다 올라가면 무조건 좋은 일이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2% 올라가는데 카카오도 3% 올라가면 이거 무조건 좋은 일이죠. 감사합니다, 땡큐 한데, 예를 들어서 카카오는 뭐 겨우겨우 꾸역꾸역 1, 2% 올라가는데 삼성전자 1% 올라가고 SK하이닉스 3% 올라가고 막 그 밑에 딴 애들 2등 주식들 애들 막 5% 10%씩 날라가 봐요. 괜히 그냥 저기 그 속상하잖아. 아우 저놈의 주식은 또 오늘 급등했네. 또 이렇게 저놈의 반도체 주식은 또 가네. 그런 생각들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소외감을 받지 않으려면 투자자 여러분들이 조금씩 어쨌든 비중을 분산 투자하셔라. 물론 이제 카카오에 많이 물려 계시고 여기 비중 많이 태우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점차적으로 이게 만약에 올라가거나 본전 이상에서 조금 더 비중 조절할 수 있는 타이밍들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잡아야 되는 섹터들이 딱딱딱 구분되어 있잖아, 투자 여러분들. 예를 들면 뭐 무조건 뭘 하나 잡아야 돼요. 반도체 주식 하나 잡아야 되고, IT 반도체 2차 전지 하나 잡아야 되죠. 그쵸? 제약바이오 잡아야 돼요. 이해되세요? 우리 카카오 주주분들 구독, 좋아요 같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얘기들 조금 더 편안하게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누구 아무개처럼 그냥 카카오 마냥 좋다 마냥 홀딩 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냥 끝낼 정도면 이거 그냥 뭐 5분 방송이면 끝나죠. 네. 5분 방송이면 끝나지 뭐 카카오가 좀 할 얘기가 뭐 있어요. 기사거리 나온 것들 뭐 사명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해야 되나요? 그냥 그거 그냥 기사 내용 한번 읽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 카카오 주가하고 전혀 그냥 상관없는 내용들. 예. 그냥 김범수 의장이 그냥 쇄신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래 그런 정신으로 이제 해야지. 라고 하는 정도 그냥 해석하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이런 섹터들을 투자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뭐 예를 들면 내가 1억이다. 내가 1억 투자자다라고 하시면은 대략 뭐 한 포트당 예, 뭐 한 5포트 잡을까요? 예. 네 포트 잡으면 되겠다. 네 포트. 예. 한 2,500 정도. 2,500 정도 잡는데 그러면 한 포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카카오하고 네이버하고 똑같으니까 카카오 네이버하고 잡으시면 안 돼요, 투자 여러분들. 이런 거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같은 섹터이기 때문에 보통 동조화돼서 같이 움직여요. 예, 수익률에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거의 차트는 똑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카카오 계열사들도 좀 비슷하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500을 카카오에 투자한다고 하면 2,500을 한꺼번에 몰빵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 과거는 일단 잊어버릴게요. 우리가 과거는 뭐 2,500이든 뭐 1억이든 2억이든 몰빵했다고 치고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1,500이든 2,000이든 이렇게 투자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예수금에 있고 다른 종목들도 똑같아요. 제약바이오 뭐 또는 IT 반도체 뭐 또는 게임 뭐 2차전지 등등등 섹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한 2,000에서 2,500 정도 나눠서 분산 투자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종목당 뭐 한 300에서 500 정도는 예수금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포트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가 뭐 최소 4개에서 한 5개 정도 운용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카카오가 올라갈 때는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강하게 치고 나갈 때는 분명히 이거 IT 반도체에 힘 못 쓸 거거든요. 2차 전지하고.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예. 반대로 그러면 IT 반도체하고 2차 전지하고 불 붙어가지고 얘네들 미쳤어요. 막 날아가요.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나 뭐 이쪽에서 제약바이 쪽에서 힘 못 쓸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힘 못 쓸 수 있잖아요. 대신에 내 포트폴리오는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서로 키 맞추기 하면서 얘들이 먼저 가고 뭐 그 다음에 얘네들이 가고 이런 식으로. 그럼 포트폴리오가 좀 안정이 되는 거죠. 제가 그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바로 내일 혹여나 내일 반도체 주식들이 지수 당겨주면서 강하게 치고 나갔을 때 내일 아침부터 아마 티가 날 수도 있어요. 미국 증시가 올라와 버리면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부터 갭상승부터 아마 출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일단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갭상승해서 출발하겠습니다만 어느 한쪽으로 수급들이 많이 몰려갈 수 있단 말이에요. 코스닥에서는 당연히 뭐 2차 전지 쪽으로 일단 수급들이 쏠려 들어가겠죠. 오늘은 제약바이오들이 좀 강했으니까 내일은 제약바이오가 그럼 조금 쉬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포인트들을 좀 가져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가 내일 만약에 조금 약한다고 하더라도 아이고 이 카카오 미쳤네 이러고 이제 팔고 반도체로 들어가야지라고 하지 마시고 한 타임 쉬어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단기적으로 포인트들을 오늘 제목 타이틀에도 걸어드렸듯이 잡아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5선입니다. 5선. 예. 지금 카카오를 딱 차트 놓고 보시게 되면 여기 5선 여기 10 여기 20이잖아요. 61선은 저 뒤 밑에 있고 그러면 지금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 50, 20이 지금 골든크로스 여기서 골든크로스가 났고 여기서부터는 지금 우상향 패턴으로 딱 추세가 우상향으로 딱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투자 여러분들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벌어져야 되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여기서 5선 무너지면 안 돼요. 5선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딱 벌어져 줘야 돼요. 벌어져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일 주가가 여기 윗단에서 놀아야 돼요. 최소한 한 53,000원 전후 가격에서 놀면서 5선 좀 벌어지고 그 다음날 한 번 더 벌어지고 이렇게 가주는 게 가장 좋아요. 많이 안 올라도 1% 2%씩 올라도 괜찮거든요. 중요한 건 조금씩이라도 올라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옆으로 기어가면 안 돼.
강보합 정도 수준의 여기처럼 기어가면 매도 신호 또 나옵니다. 이거. 네, 매도 신호 또 나와요. 그리고 당장 내일 한번 또 밀려서 만약에 5선 내일 이렇게 올라갈 텐데 밀려가지고 5선 이하로 만약이라도 내려온다 그러면 매도 신호가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래봐야 뭐 마이너스 한 1%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한 1% 정도로 내려온다고 하면 매도 신호가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 횡보 구간으로 또 들어와 버리는 거니까. 그럼 또 매매 신호가 와리가리 반복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애초에서 제가 이들 구간에서 매수 포지션을 지금 확대 투자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드렸고, 하루 잘 참아 봅시다 했고 잘 참은 다음날 이렇게 갭이 떴고, 오늘도 어쨌든 간에 0.7% 정도 올랐는데, 내일도 일단은 제가 지금 보는 판단에서는 미국에서 큰 문제만 없다 그러면 내일도 일단은 갭 상승을 일단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벌어집니다. 벌어지면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5선만 무너지지만 않으면 된다. 요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계속 제가 중국 얘기하는 거는 중국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뭐 우리 한국과 연계성도 있지만 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놓고 보면 어쨌든 간에 중국 경기가 불안해지는 거는 어느 나라도 원치는 않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항상 중국을 좀 때리면서 가는 건데, 저기 GDP 경제 성장률을 자꾸 이제 늦추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쨌든 뭐 우리나라도 좀 피해를 보는 거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간중간에 중국이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게도 그 한알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영향을 줬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거는 우리 SNS, 특히 인터넷 관련된 기업들 있잖아요.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 중국에서 검색 포탈 이거 아예 자체가 사이트가 열리지 않게끔 막 막아놓기도 했었어요. 네이버 자체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많은 인구들이, 중국 인구들이 뭐 당연히 뭐 네이버를 다 들어와서 뭐 검색하거나 네이버에서 뭔가를 하진 않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막아놨기 때문에 투자 심리 자체는 네이버도 역시나 좋지 않았을 거고, 카카오도 그렇다는 거고요. 특히 이제 이커머스 시장이라든가 이 SNS 관련돼서 사업을 하고 있고, 이쪽에서 이쪽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이제 그 매출과 영업이익들이 나온다고 놓고 보면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쪽 중국 시장 쪽에서 어쨌든 뭐든지 우리 한국하고는 조금 더 잘 풀어줘 줘야 돼요. 한한령뿐만 아니라 중국의 내수 시장을 위해서 중국도 역시나 조금 더 개방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카카오도 분명히 좋은 영향력을 받을 거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는 판단에서는 그게 단순히 뭐 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뭐 어떤 뭐 만화, 코믹 관련된 부분들은 어차피 카카오가 지금 매우 많은 지금 사업들을 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뭐 만화라든가 뭐 음악 뭐 모든 걸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쌍끌이 포함하면 중국에서 어쨌든 많은 부분들이 좀 풀어져 주면 좋다라는 겁니다. 예. 뭐 게임도 있고 뭐 다양하게 다 많잖아요. 계열사 측면에서 보면. 예. 그러니까 그런 걸로 놓고 보면 카카오는 중국에 어쨌든 조금 더 신경 써줘야 된다. 예. 우리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카카오도 네이버도 같은 동종 업종을 놓고 봤을 때는 중국에 조금 더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자. 게임 업종도 마찬가지예요. 판호 개방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보면 카카오도 같이 좀 연결해서 보면 좀 더 주가 방향성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중국에서 어떤 뉴스나 소식들 호재를 기다릴 게 아니라 중국 증시만 보면 돼요. 상해 종합 지수가 이제 좀 바닥 잡고 올라오나 정도만 놓고 보더라도 그러면 코스피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그러면 그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뭐 게임이라든가 뭐 또는 엔터테인먼트라든가 뭐 이런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이쪽도 한번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탄력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연결고리로 좀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우리가 기대했었던 것,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들 중국에서 반등 잘 나왔고 추가적으로 문제만 생기지는 않으면 카카오는
좀 더 갈 가능성이 있다. 제가 그래서 지금 12월 달 목표치 55,000원 말씀드렸던 거 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오늘 갑자기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럼 55,000원 정도까지 지금 뭐 해봐야 얼마 안 돼요. 올라가 봐야 지금 5%예요. 예. 그러면 만에 하나 내일 여차해서 뭐 코스피가 막 치고 날리면 카카오도 한 3% 올라가면, 그쵸. 예. 한두 번 정도, 한 투 포지션 정도 카카오가 잘 갈 때는 하루만 해도 5% 이상도 가긴 하는데, 그러면 한 두 번, 세 번 정도 올라간다고 치면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55,000원 정도까지 이렇게 트라이에서 딱 올라왔다라고 보면 우리가 포인트 어떻게 잡아야 되죠? 이 구간들에서 매도 신호가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보셔야 돼. 매도 신호. 그러면 그때는 투자자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저희 유료 회원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대략 여기에서 수익률이 한 5%까지 올라오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본전인 분이 계시고 아직 손실인 분이 계셔요. 투자자마다 다 다르니까. 그러면 그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될까요? 비중을 좀 줄이셔야죠. 그렇죠? 수익 중이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본전인 분도 마찬가지고. 근데 손실이 큰 분은 비중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최소 10에서 30% 정도. 그렇게 해서 비중을 줄이는 이유가 뭐예요? 비중을 줄이는 이유가 이제 12월 달로만 놓고 보면 제가 기대했었던 목표치 정도 55,000원 정도 수준이 넘어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윗꼬리 달리고 쭉 아래로 조정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조정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략 아래로는 한 5만원 정도. 그럼 위로는 한 5, 6% 정도, 아래로도 또 한 5, 6% 정도. 5만원 정도 기준에서. 그러니까 그 정도의 변동성이 나오니까 내가 이거 그냥 다 참고 갈래라고 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다 참고 갈래라고 했는데 얘가 5만원만 빠지면 되는데 이렇게 올라오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갔다가 그냥 이렇게 터졌다 이렇게 올라올까봐 두려운 거고, 여기서 내려올 것처럼 했는데 매도 신호가 안 잡혀요. 매도 신호가 안 잡히고 계속 올라갔다가 여기 꼭대기 여기에서 58,000원에서 매도 신호 잡힐 수도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호가 어디서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만 이제 그 상황들을 우리가 포인트를 보는 게, 제가 이 매도 신호 나오는 타이밍들을 또는 매수 신호 나오는 타이밍들을 시장 지수하고 뭐 또는 미국 나스닥이라든가 국내 시장 개장했을 때 중국 쪽하고 항생이나 이런 것들 다 같이 보니까 이제 대략 힌트는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힌트를. 그래서 실시간으로 방해 투자 여러분들에게 좀 더 빨리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오늘 이런 상황이니까 오늘 이렇게 합시다, 저런 상황이니까 저렇게 합시다라고 의견을 파파박 드리는 거죠. IT 반도체 주식들을 그래서 금요일날 담았고, 오늘도 차익 실현하면서 또 새롭게 담고, 이런 것들을 작업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해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들을 가져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투자 여러분들은 5선만 봐라. 5선 무너지면 매도 신호가 잡힐 수 있다. 근데 지금 앞에서 우리가 과거 데이터 보시다시피 이렇게 시세가 나올 때, 아래로 시세가 나오든 위로 시세가 나오든, 시세가 나올 때 이격도가 한참 이렇게 벌어질 때는 항상 5선 안 깨집니다. 투자 여러분들 5선 안 깨져요. 한 번씩 이렇게 10%, 5%, 뭐 10%, 20% 변동성 나올 때는 절대 5선 안 깨지고 그냥 올라가요. 5선 깨지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최근에 여기 올라올 때 보셨죠? 이거 5선 안 깨지는 거. 여기서 한번 깨졌다가 장중 반등 나왔고, 이날 깨진 거예요. 이날 종가상. 그러니까 잘 안 깨집니다. 강하게 치고 나갈 때는. 그래서 제가 지금 빠르면 내일이라도 5선이 좀 벌어져서 5선과 딱 붙지 말고 위로 올라가기를 좀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바라는 바이죠. 잘 되길 바라겠고요. 뭐 큰 틀에서는 대외 변수들 항상 따지고 가야 되겠지만, 카카오만 놓고 봤을 때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카카오만 놓고 봤을 때 4분기 실적 어떨까요? 기대되는 4분기 실적 좋습니다. 전망치가 4분기 실적 전망치가 일단 좋고요. 내년 1분기 실적은요 좋습니다. 이해되시죠?
작년 4분기 실적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올해 4분기 실적이 기저효과가 발생되는 거고, 올해 1분기 있죠. 올해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년 1분기 실적이 기저효과로 더 크게, 예, 수익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영업이익률 그 갭이 더 커지는 거니까. 그러면 카카오는 어쨌든 무조건 빠지면은 저가 매수 기회로 우리가 보는 거지, 이거 다 털고 나가겠다 그렇게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투자자분. 그러면 큰 거 놓쳐요. 아시겠죠? 큰 틀에서 비중, 아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500만 원 중에 한 70% 정도는 어떻게 해라? 아까 1억 기준으로 말씀드렸으니까, 만약에 2,500만 원을 그러면 한 종목인 카카오에만 투자하고 있다고 보면 70% 정도는 그냥 꽉 들고 있고, 예, 최대 30% 정도까지는 핸들링 해라. 사고 팔고. 예, 잘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들이 빨리 나올 수 있고, 사고 팔고를 하면 꾸준하게 수익 만들면서 카카오를 계속적으로 매수매도 보유하면서 가져갈 수 있다. 왜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카카오가 지금 우상향으로 돌아 나왔으니까. 제가 우하향하는 종목은 매매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익 낼 수는 있지만 매매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우상향하는 종목은 여기하고 반대니까 사면 살수록 수익 낼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트레이딩을 계속하면, 우리가 지금 예상한 대로 우상향으로 계속한다 그러면 꾸준하게 수익 나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카카오는 그런 형태로 투자자분들 보신다 그러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뭐 날씨도 안 좋고, 뭐 결과적으로 보면 카카오가 조금 아쉬움을 줄 수 있지만, 0.77%에서 마감했고요. 내일 더 좋은 모습으로 카카오가 좀 더 올라가길 좀 바라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월요일부터 좀 비도 오고 좀 이래서 조금 이제 꿀꿀할 수 있는데, 저녁 식사 잘 하시고요. 기분 좋게 마무리하시고, 내일 또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